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우남 이승만과 펄벅 여사에 대하여 좀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이승만 포럼에서 이승만과 벤구리온에 대해서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만 세월이 또 흘러서 그 사이에 제가 펄벅 연구를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에서 펄벅을 미국의 펄벅이 아닌 중국의 펄벅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대미용 문화정책을 크게 지금 전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펄벅은 미국 선교사 사이덴 스트리커 목사의 딸로 중국에서 한 40년을 살았는데 그 나기는 미국에 가서 낳지만 3개월 만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40년간이나 중국에 살았던 중국 동아시아 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인들은 그래서인지 펄벅이라 그러면은 중국을 무대로 쓴 대지라는 소설만 잘 알고 그 이후에 한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고 또 흥미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한국펄벅연구회를 만들어서 여기는 영문학을 하는 그 문학자들만이 아니라 사회과학자들, 일반인들도 이제 포함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펄벅 여사가 중국에서부터 한국 독립운동과 관련되어서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중심 인물이었던 우남 이승만 박사와의 관계도 깊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오늘 좀 이야기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펄벅은 우남보다 17살 연하가 되고 또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보다는 2살 아래였습니다. 1892년생이니까 우리가 기억을 위해서 한 예를 든다면 춘원 이광수 선생과 동갑입니다. 그래서 춘원과도 중국에서 서로 알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때는 이제 둘 다 문인으로서 큰 명성을 얻기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만났어도 뭐 특별한 또 기록도 잘 없고 이래서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생년이 같은데 결과적으로 한 사람은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는데 비해서 우리의 춘원은 참 아쉽게도 그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납북이 되어서 참 지금도 그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이런 것하고 자꾸만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비교가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남에 대해서는 뭐 잘 알기 때문에 뭐 새삼 반복할 필요가 없고 이 펄벅이 누구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선교사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지엔장이라는 우리 한국의 진강이라고 지엔장에서 선교사 그 관에서 자라면서 거기에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은 숭실, 우리 한국에도 숭실대학, 뭐 숭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시라고 중국에서는 정시 여자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이제 상해를 거쳐서 대학은 미국에 가서 4년 공부를 하고
사실 거기서 교수직을 또 제의받기도 했지만은 어머니가 중국에 있는 어머니가 편찮아서 다시 중국으로 가서 그래도 이제 가족을 또 돕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모교인 중시 중학교의 교사가 됐습니다. 영어 교사가. 그러니까 모교의 선생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흥미있게도 거기에서 공부한 중국 그 학생 가운데 몇 사람의 한국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연을 갖기도 했는데 1930년대에 벌써 중국은 펄벅 여사는 한국은 독립해야 된다 하는 것을 중국어로 써가지고 중국 신문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강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관내에 지금 펄벅의 사진과 함께 바로 그 논설이 게시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대단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펄벅이 한국에 대해서 특별한 연민을 갖고 독립을 해야 된다고 벌써 그 당시에 주장을 했느냐, 이런 것이 참 우리의 흥미와 관심을 이제 끄는 것인데, 우선 한국인을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한국인을 그 당시에 만났겠느냐. 분명하게 드러나는 인물은 여운형 선생입니다. 여운형 씨는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한국에서 이 승동교회의 알렌 클라크 목사의 부목사로 전도사로 돕다가 상해로 가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춘원과 함께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것을 발간도 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할 수 있어서 거기에 서양 책을 파는 서점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펄벅도 거기 이제 들렸는지 확실히 이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하는 사실은 1960년에 한국에 펄벅이 왔을 때 여운형 선생의 동생인 여운홍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형님을 생각해서 우리 집을 한번 방문했으면 고맙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감사하다고 답은 하면서도 시간이 허락되어서 되지 않아서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펄벅은 중시 여자중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교사를 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한국 학생들이 몇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중요한 인물이 연미당입니다. 연미당은 아시는 대로 한국 독립운동의 여성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한 인물이고, 또 항섭 선생의 부인이 되어서 김구 선생의 사실상 비서같이도 활동을 했던 그런 중요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연미당의 선배이면서 제자, 선배이면서 스승이 바로 이 펄벅 여사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흥미있는 인물은 김산, 장지락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에드가 스노우의 부인인 헬렌 포스터 스노우, 그 필명을 님 웨일즈라고 그러기도 한 님 웨일즈가 썼는 The Song of 아리랑이라고 하는 책에 저자인데, 님 웨일즈는 펄벅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이 김산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을 것이다. 직접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상당히 좋게 갖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펄벅이 이 자서전을 썼는데 My Several Worlds라고 하는 이 책이 초기에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한국 학생들을 이 여자 중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또 나중에는 남경대학에서도 펄벅이 영문학을 강의를 했는데 그럴 때 만난 한국 학생들이 한결같이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찼더라. 그리고 그 부모들이 다 독립운동을 하면서 한국에는 살 수가 없어서 여기에 온 사람들이라. 이 사실이 오늘날의 한국에도 연결되고 있다 하는 것을 자기는 알았노라고 바로 이 자서전 이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흥미있는 인물이 나다니엘 페퍼라고 하는 신문 기자가 있었는데 뉴욕 트리뷴에서 특파원으로 상해에 보냈는데 그때 3.1운동이 한국에서 이제 전개가 되고 있을 때 여운형과 춘원 이광수가 아무리 그것을 외국에 잘 보도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고 이래서 이 페퍼 기자에게 당신이 직접 가가지고 취재를 해 오너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달 여기에 머물면서 스코필드 박사도 만나고 스코필드도 수원 제암리 학살 사건 이제 그것도 직접 가본 인물이죠. 그래서 생생한 그 조사를 해가지고 상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혼영 선생하고 준원 선생이 만나가지고 저녁을 사주면서 가보니까 어떻더냐 그러니까 참 한국인이 용감한데 그러나 여기서 더 이상 한 발짝 더 나가서는 희생만 크기 때문에 당신들이 여기서 자꾸 사주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아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준원의 기록이 있어서 이런 걸 다 압니다만은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고 언론인으로서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랄 수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최후의 일각까지 우리는 싸울 것이다 하는 얘기로 헤어졌다 이런 얘기를 남기고 있는데 이 페퍼가 바로 나중에는 뭐 중국에 25년을 살았기 때문에 콜롬비아 대학의 정치학 국제 정치학 교수가 되어서 유명 학자로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바로 돌아가서 와서 쓴 책이 Truth About Korea라고 하는 한국의 진상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는데 그거를 바로 춘원이 또 주선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벌써 한국어판으로도 나왔습니다. 참 이런 근데 뭐 이런 페퍼도 책을 많이 써서 나중에 펄벅이 북 리뷰도 하고 이래서 뭐 되게 서로 알고 지내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펄벅은 일찍부터 한국인들을 알고 또 좋은 한국인들을 알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또 상해에 와 있었던 우남도 그때 저는 만났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로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1917년부터 펄벅은 자신이 편집한 아시아라고 하는 잡지에다가 한국 관계 기사를 36회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참 그 펄벅 자신이 타자를 쳐서 이런 리스트를 만든 것을 나중에 참 펄벅 본부에 가서 이거를 발견을 해서 보니까 선수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36번에 걸친 것. 여기 이제 한 번은 이성만 박사가 썼는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일본 내막기라고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됐죠. 이 책을 서평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펄벅은 이 책에 쓰여져 있는 것은 모두가 진실이다. 그리고 이제 쭉 쓰면서 마지막에는 그러나 이 저자는
상당히 점잖은 표현을 쓰고 있다. 이제 이렇게 아주 인상적인 서평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934년에 펄벅은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1941년에 The East West Association, 동서협회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사람들도 하늘 아래 인간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미국이 도와야 될 책임을 안고 있다. 이렇게 상당히 진보적으로 주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하고 이제 친한 그런 인사가 되다 보니까 점점 미국이 이제 그 당시에는 한때 메카시즘 선풍도 일고 이럴 때이기 때문에 요 주위 인물로 FBI의 주목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펄벅은 아시아인의 친구로서 중국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아시아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특히 한국은 너무 알려지지 않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은 그런 나라이다 하는 그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1942년에 2월 16일 날 뉴욕에 그 장소를 빌려가지고 한국을 알자, Let's Know Korea라고 하는 뭐 요즘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한국인의 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이 강연을 하고 또 영화라고 그럴까요? 활동기, 그 당시에는 활동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또 흥미있는 것은 한국인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 민족이다 해서 자기가 잘 아는 가수를 미국 가수를 불러서 노래를 시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강사로 온 인물의 한 분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강용클이라는 소설가도 초청을 했고 유일한 박사도 초청을 했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그때의 강연 원문이 펄벅 그 문서에 그대로 있어서 제가 복사를 해왔습니다만은 이게 또 이제 나중에 한국어로 번역도 돼야 되고 한데 굉장히 그 문학적인 표현을 쓰면서 미스 코리아와 미스터 아메리카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한 6페이지 정도 A4 용지에 이런 그 강연문도 물론 그 이 박사님의 강연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강연문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그날 그 티켓을 이런 거를 이제 팔아서 여기 보면은 강연, 그다음에 모션 픽처,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노래 이런 순서로 티켓을 그 당시에 1불 10센트에 판 뭐 이제 이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인이 노래를 잘한다. 특히 아리랑이 매우 중요한 특별한 노래이다 하는 것을 펄벅은 이때부터 벌써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쓰는 그의 대표적인 한국에 관계되는 소설 The Living Read라고 하는 이 책에 펄벅이 아마 직접 요구를 했겠죠. 아리랑 가사를 한국어로 이렇게 표지를 적었습니다. 이럴 정도로 이 아리랑은 특별한 노래이다 하는 것을 알고 물론 그 이후에 한국에 와서도 한국인들과 함께 아리랑을 많이
불렀기 때문에 뭐 저렇게 표지화까지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참 친한 남자 가수의 폴 러브슨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이 러브슨은 그 흑인 연가를 많이 부른 제일 대표적인 노래가 그 딥 리버라고 혹시 여러분 아실 겁니다. 딥 리버 이렇게 나가는, 또 영화 엉클 톰스 케빈의 주제곡인 All the Mississippi Many You Have Seen 인지 이런 노래를 부른 한때 의회 의원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인물이죠. 이 폴 로브슨을 부를 초청해가지고 폴 로브슨이 같이 노래를 이제 불렀는데, 이 책에도 펄벅의 이 책에도 보면 한국인들이 독립운동을 할 적에 흑인 연가를 많이 불렀다, 함께 불렀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쓰면서 특별한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한 여담입니다만 펄벅은 세계에서 14개 대학에서 박사학위,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대부분 문학 박사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음악학 박사입니다. 물론 본인이 피아노도 잘 쳤고 아버지도 그랬고 이제 이런, 그래서 한국인이 음악을 좋아한다고 하는 이런 측면이 이 살아있는 갈대뿐만 아니라 새해라고 하는 The New Year라고 하는 또 그 소설에도 굉장히 그 인상적으로 잘 그려져 있고, 한국에 자주 오셨을 때 1960년에 처음 한국을 방문한 이후 한국에 8번 다녀가셨는데, 특히 나중에 한국 혼혈 아들, 미 군인과 한국 여성들 사이에서 난 이 혼혈 아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부천에 사실 적에 이 원생들, 이 소녀들과 함께 어울려서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뭐 이런 것까지 함께 불렀다고 그렇게 원생들이 회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펄벅은 코리안 아메리칸 카운슬이라고 한미협회 우남을 뭐 지원해주고, 또 우남이 한국 독립운동을 위해서는 혼자서 한국인들끼리 아무리 애를 써도 한계가 있으니까 미국의 지도층 인사들과도 서로 가깝게 그렇게 유대를 가져야 된다 하는 뜻에서 만든 그 독립운동 단체죠. 뭐 이건 우리가 우남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다 알려진 그런 사실입니다만은 그 이사들 또 위원들 뭐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쭉 그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뭐 예를 들면은 헐버트 박사라든지 뭐 이런 분까지 이제 여기에 들어 있고, 또 크롬웰이 이사장 크롬웰이 이제 회장 프레지던트이고, 이사장 체험에는 해리스라고 하는 연방 상원의 원목으로 있었던 목회자 뭐 이런 분들이 쭉, 심지어는 그 중국인 임어당까지도 여기에 이제 이사로 되어 있는데, 펄벅은 뒤에서 대단히 비밀스럽게라고 할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 회의 운영을 돕습니다. 펄벅 자신의 이름으로 이 회의 회장을 누가 되면 좋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몇 사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편지들이 이제 다 보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새롭게 알았습니다만은, 처음에는 하버드 대학의 호킹이라고 하는 교수에게 이 한미협회 회장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호킹 교수가 참 그 뜻있고 할 일이 많은 단체인 것을 알지만, 나로서는 현재로는 건강상 도저히 더 이상 더 맡을 수가
없다고 하는 정중한 이제 그 사양의 편지를 보내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고 또 그런 내용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또 보내고 이렇게 해서 뒤에서 그 마쿠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런 그 노력을 하는 것을 보고 펄벅이 한국 독립운동의 뒤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 하는 것을 저는 매우 감동 깊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몇 한국인들을 이제 불러서 한국은 덜 알려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또 강연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도서관에다가 한국에 관계되는 책이 있으면 나 좀 빌려달라 하는 그런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빌려보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펄벅이 한 그 강연 속에서 어떤 대목이 있느냐 하면은 내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았는데 한국인이 가장 비슷한 민족은 스웨덴 사람이다. 스웨덴인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근거를 젠틀하고 또 커먼 센스가 강하고 또 사귈 수 있는 이제 이런 인종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굉장히 한국인에 대한 인상을 좋게 받아서 나중에 내는 살아있는 갈대 이 책의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한국은 고상한 민족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참 이 말은 외국인 지성으로서 한국에 대해서 가장 큰 찬사이라고 생각합니다. Korea is a gem of a country inhabited by a noble people. 고상한 민족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펄벅은 여러 미국인들과 그 교류를 하면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와 나간 이제 이런 기록이 미국의 펄카시라고 하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에 펄벅이 마지막 거기서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무덤도 거기 있는 거기에 펄벅 문서고 아카이브에 가면 고스란히 다 남아 있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버리지를 않으니까 한국에 관한 책을 빌려달라고 도서관에 보낸 편지 이런 것까지 다 그대로 있고 우남 이승만 박사가 보낸 편지도 한 5통 정도 소장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복사를 해와서 이건 나중에 또 제가 좀 번역을 해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잊혀진 한국 민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제 특히 일본이 한국을 통치할 적에 경찰권, 사법권 이런 거를 전부 이제 장악을 하면서 특히 대외적으로 선전을 많이 해서 외교권을 그 당시에 차단시키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승만 박사도 캐치를 해가지고 쓴 책이 바로 저펜 인사이드 아웃 일본 내막이라는 그 책이고 펄벅도 그런 면에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우호적인 그런 서평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펄벅이 한국에 이제 오기 전에 이런 책들을 읽었고 또 편지도 서로 교환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국을 직접 방문한 것은 1960년 비교적 늦었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 사정으로 이승만 박사도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와줬던 그런 그 외국 인사들을 그렇게 많이 초청할
지를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펄벅은 한국을 잊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분단된 한국이 공산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다 하는 사실은 예민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몸소 공산주의의 체험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34년에는 중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이제 보면서 도저히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국으로부터는 대단히 그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이는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북한에 이제 공산 정권이 서 있다고 하고 뭔가 한국 남한에도 공산주의자들이 뭔가 그 준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걱정 내지는 우려를 했던 모습이 좀 보입니다. 한국 전쟁에서부터 비롯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혼혈화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작품화하긴 했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등등으로 한국을 직접 와볼 여유는 갖지를 못했고 또 나중에 재혼을 한 그 월시라는 출판사 사장이 상당히 그 오랫동안 그 병환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간병도 하고 이제 이러느라고 한국을 참 와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은 1960년 그러니까 4.19 혁명이 난 해죠. 그해 11월 1일 날 일본의 자신의 작품의 영화화를 로케를 하는데 현지 감독을 하기 위해서 온 동안에 열흘을 할애해서 한국에 다녀갔습니다. 그때 신문 기자들을 만나고 첫 마디가 참 나는 한국에 오래전부터 와보고 싶었지만은 이렇게 늦게 오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열흘 동안에 한국에 이제 이화여고, 숙명여고, 이화여대, 숙명여대 또 심지어는 서울 시민을 위해서 진명여고 강당을 빌려서 정말 대규모의 그런 그 강연회를 하고 서울서 마치고는 또 대구에 내려가서 개성학 중고등학교 강당에서 강연을 하는데 4.19가 났다고 하는 것을 다 이제 얘기를 듣고 왔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특히 대구에서의 강연에서 이런 표현을 인상적으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데모를 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끝까지 지식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중국처럼 공산주의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 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말씀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경주에 내려가 가지고 이제 석굴암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우리 한국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이런 것을 서양인이고 또 중국도 잘 알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평도 이제 하기도 하고 부산까지 가고 거기서는 유엔군 묘지를 방문을 하고 미군들의 유해는 전부 미국이 다 가져가고 다른 나라의 유해들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상당히 애석해하는 이제 이런 표현 같은 것도 이 책의 뒷부분에 실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처음 방문한 인사는 당시만 하더라도 생존해 계셨던 순정효 황후, 그러니까 윤대비 마마가 아직도 생존해 계실 때이기 때문에 거기를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아시죠? 그 윤대비는 일본의 침략을 처음 받았을 때 의세를 치마폭에다가 감추고 끝까지
버텼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그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윤보선 대통령을 경무대로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윤 대통령께서 한국에 관해서도 책을 좀 써달라. 중국을 무대로 한 대지가 한국인들에게 많은 감명을 주고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책을 하나 써달라고 정식으로 부탁을 하면서 참고를 하라 그러면서 한국에 관한 영어 책을 몇 권 선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현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선 가타부타 이제 그 약속을 안 하다가 그러나 이제 돌아가서 3년 동안 한국을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1963년에 출간이 됐는데 그 전해 1962년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그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던 것이 바로 펄벅 여사가 한국을 방한하던 그때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백악관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을 불러서 파티를 하는데 맨 앞자리에 케네디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펄벅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여사님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한국에 대해서 소설을 쓰고 있다 얘기를 하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무슨 뜻에서인지 참 적극적이었는지 그 한국 참 골치 아픈 나라 아닙니까? 그 뭐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우린 좀 철수하고 일본에게 맡겼으면 어떻겠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뭐 사석의 농담 같은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펄벅으로서는 청천벽력인 얘기죠. 그래서 정색을 하면서 미국 대통령으로 그런 게 이해가 부족하시냐고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느냐고 그거는 미국이 다시 옛날 영국의 통치로 돌아가자는 얘기하고 같다. 이렇게 케네디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면서 내 책이 나오면 제일 첫 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케네디는 이미 암살되어서 이 지상에 없었습니다. 여러 여운을 남기는 그런 에피소드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펄벅은 한국과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중첩적으로 인연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다면적으로 이제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한국인들과 접촉을 하면서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을 한 이런 펄벅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특히 1960년 방한 이후 8차례에 걸쳐서 한국을 방문을 해서 그 부천에 그 오퍼튜니티 센터라고 뭐 희망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기회센터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시설을 만들어서 혼혈 아들을 한 1,500명 정도 거기에서 그 합숙을 시키면서 이제 배출을 했습니다. 또 몇 사람은 양녀로 삼아서 금년에는 그 중에 그 줄리 해닝이라고 하는 한국 여자 아이가 펄벅의 양녀로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참 잘 자라서 수학 선생이 되어서 목사와 결혼을 하고 지금 행복한 그 만년을 누리고 있는데 그 자서전을 써서 이 개천에 핀 장미라고 로즈 인 어 디치라고 하는 출판이 미국에서 되어서 바로 우리 한국에서 번역도 되어서 번역판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잠시 펄벅은 한국인은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혼혈아들 가운데서도 노래를 잘하는 학생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인순이라든지 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몇 사람이 상당히 그 이름을 떨치는 그런 가수가 나왔습니다. 이런 혼혈아들을 합창단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에 그 순회를 하면서 공연을 할까 하는 그런 계획까지도 펄벅은 한때 가졌고 또 기록 그 문서고에 보면은 그 아이들이 그 어릴 적에 그 노래하고 연극하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전부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앨범을 만들고 만들어 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이제 기초로 해서 펄벅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도 사회사업 그리고 복지재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시아의 12개 나라에 펄벅 재단이 있지만 우리 한국이 유일하게 자립한 그런 재단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과는 이제 별도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보아서도 참 연구할 것도 많이 아직도 남아 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도 이런 몇 참 기초 자료를 갖고 이제 소개하는 정도이지 하나하나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참 연구할 것들이 많이 있다 생각이 되어서 2018년에 한국 펄벅 연구회, 미국 외국을 위해서는 Korean Pearlbuck Research Association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국내 연구 발표회를 3번 지금까지 했습니다. 매년 한 번씩. 특히 그 한국 전쟁과 깊은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펄벅과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심포지움을 계획했다가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들어와서는 미국에서 하는 국제 펄벅 심포지움에서 이 온라인으로 그렇게 심포지움을 했는데 제가 한국 펄벅과 한국 독립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외적으로 이제 연구를 발표를 하니까 이제 펄벅이 한국과 그렇게 인연이 깊은 작가인가, 한국을 주제로 한 소설을 4권이나 낸 작가인가 하는 것을 좀 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2책은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새해라고 하는 The New Year라는 소설 외에도 한국으로부터 온 2처녀라고 하는 그런 소설, 또 어린이용 소설로 한국 혼혈아를 주제로 한 그런 소설도 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이라도 관심 있게 읽어야 하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 남긴 족적을 지금이라도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펄벅은 말씀드린 대로 우남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한국에 오면서 물론 이제 문인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 작가들을 만나고 또 펄벅의 뉴욕 자택에 한국인들 작가들이 많이 찾아갔습니다. 예를 들면 모윤숙 씨라든지 또 김말봉이라고 아주 유명 여류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김말봉 뭐 이런 분들이 또 한국에 왔을 때는 박화성 뭐 이런 분들
또 한무숙 여사 뭐 이제 참 그 한국 작가들하고도 친했고 또 명동에 당시에 문인들이 그 많이 그 들락거렸던 청동다방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공초 오상순 선생이 거의 종일 거기 앉아 있으면서 문학 지도를 했는데 그 방명록이 한 100권 정도 됩니다. 오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거기 방명부터 하라고 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거기다가 적으라고 그 한 유명한 참 우리 한국 문학사의 에피소드입니다만은 펄벅 여사는 이제 거기까지 찾아갔습니다. 공초 선생을 처음 만난 것은 대한민국 예술원에서 환영 파티를 할 적에 였는데 오상순 선생이 일본에서 그 종교학을 공부를 해서 영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대화가 깊은 대화를 해서 뭘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마 명동에서 그렇게 지낸다 하는 얘기를 한 모양이죠. 그 다음날 바로 펄벅이 사슴 담배 한 보루를 사가지고 공초가 꽁초라고 그러듯이 담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서 대화를 또 하면서 방명록에다가 무엇이라고 적었느냐 하면은 어둠을 불평하기보다 촛불 한 자루 켜는 것이 낫다 하는 것을 영어로 방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여서 유명한 시인 구상 선생이 문집 이름을 촛불 한 자루 켜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또 책까지 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펄벅은 돌아갈 적에 한국인들이 술을 좀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또 다방에서 너무 시간을 보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따끔한 또 얘기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아침 9시에서부터 오후 1시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계속 글을 쓴다.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문인들을 향해서 얘기하기도 했고 또 뭐 정일권 총이라든지 김종필 씨라든지 이런 그 정치인들 또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서울시장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한국인 지도급 인사들도 만나고 명예 서울시민증은 물론이고 국민 훈장까지 우리 받았습니다. 한국 이름이 최진주입니다. 이게 왜 최진주라고 그러느냐 사실은 좀 궁금하고 근데 펄이 진주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이젠주 사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 한다고 하는 띄어서 경주한다고 하는 그 싸입니다. 근데 왜 싸이라고 하느냐 하면 원래 펄벅의 아버지 이름이 사이덴 슈트리카입니다. 독일 계통 사람입니다. 사이덴 슈트리카라는 뜻은 사이덴이라는 건 비단이라는 뜻이고 슈트리카라는 짠다는 얘기입니다. 비단 짜는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직업에 따라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펄 S 버기라고 이제 사이덴 슈트리카라는 이름이 기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쓰는데 그래서 싸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라는 것이 일본 중국어로 가면 싸이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최진주라고 공식적으로 또 본인도 알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명예시민증을 서울에서 줄 적에 최진주 여사라고 아예 거기 박았습니다. 이제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만은 또 이미 펄벅은 노벨 문학상은 1938년에 받았기 때문에 1972년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노벨 평화상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73년에 펄벅은 작고를 했습니다. 좀 아쉬움을 좀 느끼게 합니다만
잘 되었더라면 노벨상을 둘을 받는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과 여러 인연을 맺다가 73년에 작고를 했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결론을 좀 짓고 싶습니다. 결론이라기보다도 앞으로의 과제를 우리가 더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국에서부터 이미 알아서 한국인에 대해서 뭔가 독특한 연민이라고 할까요, 동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사랑을 느끼고 한 4반세기 동안 그런 인연을 지속해 왔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미국에서 한미협회를 적극 지원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남과 깊은 인연을 맺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남에만이 아니라 그 펄벅 문서에 보면은 한길수, 여러분 다 잘 아시죠. 한길수는 우남의 그 비판적인 입장에서 반대편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안겨준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만은, 한길수의 문서까지도 펄벅이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인들끼리의 독립운동의 분열상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또 뉴욕에는 강용hl, 미국에서는 영힐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거기도 우남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이제 그런 입장에 서 있었던 인물인데, 같은 이제 문인이기 때문에 그런 접촉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제일 가까웠던 인물의 또 한 분은 유일한 박사입니다. 유한양행을 세운 이런 인물인데, 그 부인이 중국 여성이기 때문에도 더 그랬지만은, OSS 그러니까 그 FBI의 전신이라고 하죠. 거기에 한국의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과 제휴해서 독립군을 양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소위 이글 독수리 프로젝트라고, 이글 프로젝트라고 합니다만, 거기에 그 유일한 박사는 한국 측 고문이었고, 펄벅은 중국 측 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두 사람이 인연을 맺어서 나중에 부천에 있는 유한양행의 부지를 그 펄벅이 사서 거기를 기초로 그 오퍼튜니티 센터를 만들고, 지금도 거기에 펄벅 기념관이 서 있습니다. 이런 인연이 4반세기나 계속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또 한국이 분단된 이후에 분계선을 한번 꼭 가보고 싶었는데, 첫 번째 방문에서는 시간이 안 돼서 되었지만 1963년에 두 번째 방한에 그 판문점까지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펄벅이 한국과 맺어진 이런 값진 인연을 우리 한국인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펄벅 연구를 계속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과,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은 고상한 민족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이다고 하는 이런 최대의 찬사를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국격과 인격을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노력을 앞으로 계속 기울여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명심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제 두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